그냥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다시 한번 폭발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 이제 물러나야 된다, 퇴진하는 결의하자, 막 이렇게 시끌시끌 하다가 직접 봉합된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목요일에 윤 후보하고 이 대표 사이의 갈등이 방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더해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대표의 퇴진을 사실상 결의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거든요. 예. 의원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인사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점도 있고, 또 이 대표가 그간에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면서 당연히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발언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그런 사건도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연습 문제 논란이에요. 맞아요. 윤석열 후보가 쇄신안을 내놓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은 전영사의 선대본부장에게 연습 문제를 하나 내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지하철역에 앞에 가가지고 출근길에 인사를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그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인사 일정을 한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목요일 아침에 여의도역에서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걸 사전에 연락을 못 받았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원래는 연락 받았으면은 예전에 이제 옷 같은 거 같이 입고 사진 찍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예.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연락을 못 받아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준석 대표가 무운을 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소위 손절할 때 비판적으로 비꼬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예. 이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은 너무 과했다라는 거예요. 연습 문제라는 표현 자체도 조금 이제 기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그간의 감정도 많이 쌓여 있었고요. 이 대표가 파업도 했고 또 선대위로 떠났잖아요. 이런 걸 문제 삼아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의원총회에 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비공개로 의원들과 논박, 토론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밤 8시쯤에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를 찾으면서 갑자기 모든 갈등이 봉합이 됐습니다. 윤 후보는 와서 여러분들이 뽑은 대표가 아니냐, 과거는 있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잘해보자라고 했고 특히 모든 것은 제 탓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세 번째로 도망을 가면 당대표 사퇴하겠다. 또 이제 처음에 파업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선대위를 떠났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면서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서로 포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평택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이 숨직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날이죠. 예. 맞습니다. 의원총회 있던 그날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파일을 한 다음에 현장까지 자신의 전기차로 윤석열 후보를 태우고 가겠다라고 해서 타고 일정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봉합 이후에 이제 지지율 빠진 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제 하루 동안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행보를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갈등으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선거운동도 많이 못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예. 그래서 어제부터 긴급하게 일정을 수행을 했던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수도권 광역 기능철도 GTX라고 부르죠. 세계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 1기 GTX 노선을 좀 더 연장하고 2기 GTX 세계 노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역세권의 주택 공급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윤 후보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수도권 외곽 지역에 GTX가 어떻게 되면은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니까 거리가 멀어서 선택을 안 했던 사람들도 외곽 주택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네, 동시에 그쪽에 또 공급도 늘어나게 되니까 집값도 안정이 될 것이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는 아침에 지하철 출근 체험도 어제 했거든요. 네. 서해춘 비서실장이랑 둘이서만 지하철을 타서 김포 풍모역에서 특히 의사당역까지 오는, 그래서 이제 당사로 출근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예. 9호선을 이용을 해본 거예요. 사람이 좀 많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오후에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원주민들을 만났는데 대장동 의혹을 좀 겨냥을 한 거고요. 그간에는 피해자들을 좀 만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의혹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피해자들도 굉장히 기막힌 사연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만나본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장동에는 얼마 전에도 한번 갔었으니까 확실히 여기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에 그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 젠더 이슈를 건드리는 그런 행보들을 보인 바가 있는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세 후보의 행보가 좀 엇갈렸죠? 맞습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좀 젠더 이슈로 맞붙는 그림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위 페미니스트 유튜브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닷페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좀 의도를 분석을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취약한 계층이 20대 여성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날 TV 유튜브를 추천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일각에서 제기가 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나쁜 이야기라도 들어야 한다. 아예 귀를 막자. 접근도 하지 말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페이스북에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의 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와의 대조 효과를 노리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이 남자, 뭐 이대남이라고 생각하는데 20대 남성들이잖아요. 예. 이들의 표심을 공략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지원 타격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비교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 후보가 보고요리에 도전 중인 듯한데 무운을 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까 무운을 빈다라는 건 조금 비꼬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또 보고요리는 이준석 대표가 다루기가 까다롭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젠더 이슈를 지칭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예. 후보에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압박을 한 거고요. 공무놀이하다라는 그 독 때문에 다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예. 이렇게 여야 양당 후보가 나서니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나섰는데요. 윤석열 후보처럼 비슷하게 여성가족부 강화 그때 똑같이 7글을 적었는데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을 썼고요. 그리고 또 허경영 부활신앙당 후보도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그 탈모약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자 이게 또 시끌시끌한 이슈가 됐어요. 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 탈모약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이재명 후보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탈모인들이 주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인데 뜨겁게 반응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또 이재명 후보가 활약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공약은 이 검토안은 처음에는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 대책위에서 내놨거든요.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거는 2030 세대들이 주축으로 돼서 공약을 건의하는 그런 표입니다. 예. 제안이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탈모 갤러리 뭐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홍이 커졌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 15초짜리를 만들었는데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찍는 것이다. 탈모수를 좀 겨냥한 그런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두고 비판도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게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를 했을 때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다르게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다른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탈모는 보건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연간 1,000억 원 정도는 지원이 감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치과 스케일링 치료 비용 일부를 지금 건강보험으로 보전을 해주잖아요. 일단 기간 동안요. 1년에 한 번 하면 뭐 보전을 해주죠. 네. 요거를 예로 들면서 그때는 퍼주기라고 공격을 안 하더니 1,000억 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공약으로 확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해외 외신들도 이건 보도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공약도 좀 물러선 듯하더니 다시 한 번 또 강조했네요. 네, 그제 저녁에 MBC 대선 토론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연간 25만 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물러났다가 다시 한번 자신의 대표 브랜드를 꺼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토론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편적 국민소득은 임기 말까지 연간 100만 원,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연간 25만 원을 지급하려고 한다. 25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임기 끝날 때까지 점차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예. 지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증세가 없이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봤을 때 20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한 해 예산이 600조 원이니까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어떤 정책도 이제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 즉 반대가 강하면은 좀 유연하게 가겠다 이런 입장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것도 사실 벌써 했던 이야기긴 하죠. 맞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크게 올라간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화 이슈가 나오는데 일단 뭐 안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당내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고 그 지지율의 상당수가 안철수 후보에게 흡수된 그런 모양새거든요. 예.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안 후보 지지율이 10%대로 상승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를 전해드리면요. 어제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6%,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6%,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안철수 후보가 15%를 기록을 했거든요. 15까지 올라갔네요. 네, 이 여론조사는 추세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갤럽에서 3주 전에 했던 조사를 보면은 이제 5% 정도였어요. 그 10%포인트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했고요.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좀 오르다 보니까는 야권에서는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여당에서도 여후보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지율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또 단일화에 대해서 보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단일화 뜻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한 주간 코로나19 현황도 짧게 좀 짚어주시면.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수는 4,510명이었고요. 일주일 전이랑 비교하면은 900명 정도 줄어든 추세예요. 전체적인 추세가 많이 감소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보면 3,000명대가 5번, 4,000명대가 2번이었거든요. 평균으로 보면 3,682명이었는데 지난주 전해드릴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정부가 보기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됐고 또 부스터샷, 3차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영향을 준 걸로 볼 수 있고요. 예. 또 긍정적인 수치는 위중증 환자인데 오늘 838명 발표가 됐거든요. 가을 연속 800명대인데 지난주에 전해드릴 때는 1000명대였어요. 그래요. 높은 수치였는데 예. 그래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또 위중증 환자 줄면서 방산 가동률도 내려갔는데 이게 어제 그제 다시 기준으로 집계한 걸 보면은 전국 평균이 49.1%입니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다행입니다. 여기까지는 거죠. 네. 자, 대화신문 박준범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봅니다. 윤진수 씨. 네, 추위가 주춤한 턱을 타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상황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밤이 되면 인천과 충청 남부 지역은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내일은 수도권, 세종,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단계에 이르는 큰 내기들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나쁨 단계가 예상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원 영동지방과 부산, 울산, 대구, 일부 경북권, 전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가 내려져 있는데 이 지역을 제외한 곳에 오늘 비 예보, 눈 예보가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북쪽으로 들어가는 약간 기압골 때문에 주로 중부지방과 경상도 북부 내륙 지역은 내릴 건데요. 경상북도, 경기도 북부 지역과 경북, 강원 영서 지역, 북부는 일부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을 있습니다. 주로 오늘 늦은 곳에서 내일 추적 사이가 되겠습니다.